안녕하세요. 송산개미TV입니다. 11월 26일 시장이 시작되기 10분 전인데요. HLB 테라퓨틱스에서 좀 약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G3BNT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HLB 테라퓨틱스로. 그래서 HLB 테라퓨틱스에 일어나는 좀 좋은 일들이 HLB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HLB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많이 밀리고 또 베트남의 나눠진 나노코박스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면서 상당히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반등도 좀 잘 해주고 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은 베트남 국민들도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베트남 자체에서도 사용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HLB 테라퓨틱스의 이명치료 신약 물질이 있어요. 이게 FDA로부터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센 서울경제TV의 출처고요. 잠시 배유한 기자님의 글을 살펴보면 HLB 테라퓨틱스는 26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청력 손실 및 임용신약 파이프라인인 NHPN 1010에 대한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아서 만성 임용 환자 1명에게 약물 투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정적 사용이란 장기간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가 없을 때 개발 중이지만 판매 허가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신약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하는 FDA의 제도라고 그래요.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생명을 좀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중증 환자들의 이제 어떤 쓸만한 치료제가 없을 때 아직 허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개발 중인데 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또 그 HIV 테라퓨틱스는 자회사 오월라토가 있죠. 요 개발한 그 NHPN 1010이 뇌종양 치료제로 개발 중인 OKN007과 항산화 물질인 N-아세텔시스테인 병용 투여로 이 비임상 시험에서 청력 손실 방지, 임용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NHPN 1010은 이 미국 자회사인 오월라토가 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투여가 HLB 테라피틱스의 재발성 교모세포종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미국 세인트 존스 암 연구소의 산토시 케라시 박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해요. HLB 테라피틱스 관계자 말에 따르면 동정적 사용은 정식 임상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번 투여를 통해서 NHPN 1010의 임용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OKN007의 개발 및 허가 과정에 있어 기중한 자료를 또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HLB를 많이 살펴본 사실 제일 답답하고 실망했던 게 나노코박스 얘긴데요. 사용 허가에 대한 촉구가 많이들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얘기고 출처는 핀포인트 백청훈 기자님의 글인데요.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베트남 노동신문 라오동 베트남 윤리위원회 나노코박스에 대한 인상 3상 중간 평가를 인정했는데 단기 안전성 요구 사항을 충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보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죠. 요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이 보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자료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좀 붙잡히는 승인이 안 나는 이런 지연의 원인이 되죠. 노동신문인 라오등은 나노코박스 현재 난관에 부딪혔으며 보호 효과를 평가하려면 또 다른 임상을 거쳐야 하고 이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요인이 된다고 얘기했고 더 어려운 건 새로운 임상을 시작하기에 시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험에 참여할 신청자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어야 되는데 1차 접종률이 거의 70%에 다다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맞았다는 얘기죠. 또 이 매체는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코박스 임상 3상이 중단되고 있다고 얘기했고 나노젠이 소아를 대상으로 보호 효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임상을 새롭게 옮겨간다면 승인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했죠. 이 베트남 정부는 나노코박스의 변목 현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국민들이 국내 백신을 맞기 위해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좀 상황이고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이 베트남 자문위원회와 보관당국이 답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나노코박스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이 열망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 보호 효과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발목이 붙잡혀 있는 이런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HLB의 좀 그 공매도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대차 거래는 이제 항상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다음날 제가 살펴드리고 있는데, 대차 거래 자체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이렇게 보면, HLB 같은 경우에 신규 수량이 4,000주, 상한 수량 2만 주, 뭐 거의 없죠. 그렇지만 공매도 비율이 거의 7%대, 11%대, 이게 좀 리스크가 될 정도로 공매도 세력들이 HLB 그룹주들은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HLB 생명과학도 신규 수량은 4,000주, 상한 수량 4,000주로다가 거의 지지부진하죠. 그런데도 공매도는 8%, 3%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 차트를 보면 어제도 이제 차트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사실 차트는 항상 참고성도, 뉴스도 참고성도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주식이 역시 추세를 틀거나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의미 있는 지표가 되긴 하는데, 차트가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하는가 기준을 정해주고 추세를 보는데 유효하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의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꼬리라도 달고 5주선을 회복시켜주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라고 최대한 5주선 근처에 붙여놔야 되는데, 이건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의 매수세를 가진 세력들이 하는 거죠. 아직은 오늘은 좀 그렇게 되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한 지표가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는 과정이 있으면서 이격이 모여져야 되는데,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모여주는 치카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이격이 모이다가 다시 밀리면서 또 벌어지고 있죠. 이 주봉에서 보면 역시나 최대한 오늘 같은 날 금요일 날 꼬리라도 달고 5주선 위에 올려놓던가 붙여놔야 다음 주부터 추세의 턴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직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아슬아슬하죠.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깼을 때가 가장 위험한데 일단 붙어는 있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역시 10개월 선을 기준으로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잘 붙어 있는데 주봉에서 오늘 같은 날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5선을 깔끔하게 올려놓고 다음 주에 안착 비슷한 거 잘 해놓으면 더 이상 5선만 깨지 않는 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차트가 이렇게. 그래서 타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많이 올라온 만큼 10배 가까이 올라온 만큼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게 넥스사이언스죠. 계속 좋은 의제를 갖고 오는 G3BNT만이 유일하게 월봉에서 5개월 선이 우상향을 하는, 즉 장기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을 유지해주는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는 이렇게 5선 위에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이렇게 5일선과 20일선 근처에 있는데 이 위에를 타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고, 어쨌거나 추세는 우상향으로 아직은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HLB 파워도 역시나 이제 이격이 거의 다 모였죠. 이렇게 깔끔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잘 돌파해주고 거래량 툭 타서 올라와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월봉에서는 찍을 자리 20개월 다 찍었죠.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20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5주선 돌파 안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델타보다 더 강한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에서 누변이가 등장했다는 이 글들이 있어요. 머니투데이의 출처인데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첫 발견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촉발한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로 백신 내성을 가졌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24일 영국 가디언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영국 과학계는 이날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 내성을 보유한 누의 변이 출현을 확인했고, 누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11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첫 발견됐다고 하죠.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 사례가 보츠와나 3명, 남아프리카 6명, 홍콩 1명 총 10명인데 홍콩 확진자는 36세 남성으로 남아공 현지에서 감염된 걸로 파악됐고, 이미 세계국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만큼 더 널리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잘 종식이 되거나 또 이드 코로나도 잘 안 되는 영향이 있는데, 좀 잘 돼서 이 누바니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많은 과학자들이 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드 코로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세상들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